오늘 이분과 함께 테슬라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스페어 강정수 박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저희가 지난달이었나요? 강 박사님이랑 테슬라의 주가 이야기하면서 그때도 뭐 더 상승할 여력이 많다, 충분하다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진짜 올라왔습니다. 네. 간밤에 $400에 안착을 했고 네. 장중에는 거의 신고가 네. 근처까지 갔었어요. 근데 살짝 거기 맞고 떨어지는 모습인데 자, 이러니까 뭐 많은 투자자들이 테슬라 더 샀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가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사실은 최고가 경신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네. 근데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서 사실은 전문가들도 예측하는 것이 다 다를 건데요. 그렇죠. 저는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전환점이 이번에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번 땡스기빙 때 미국에 공개된 V13 버전 13 FSD 버전 네네네, 13이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은 내년 정도에 공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물론 지금 전면적으로 공개된 것이 아니라 일부 사용자를 중심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공개됐는데 지금 전문가들의 평가는 좀 다르지만 11에서 12 갈 때보다 이번에서 12에서 13 올 때에 좋아진 이 폭이 더 크다. 이번 버전 업그레이드한 게 훨씬 네. 더 개선된 게 많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건 뭐냐면 조금 더 데이터가 누적이 돼야 됩니다. 네네.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중간에 개입을 안 하면서 얼마나 오래 타고 있는가에 그쵸, 대한 그쵸. 데이터들이 FSD 트래커 커뮤니티라는 데서 여러분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FSD 트래커 커뮤니티에서 보시게 되면 이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는 이제 테슬라는 이제 FSD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는 $400까지 흔히 말하는 트럼프 효과로, 그러니까 펀다멘탈의 변화 없이 기대치만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두려움을 갖고 그쵸, 약간 있었거든요. 경계하셨잖아요. 네,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FSD가 일찍 나올 줄 몰랐고 FSD는 펀다멘탈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FSD 13 자체가 정말 소비자들에게 정말 일론 머스크 뭐라 그랬냐면 FSD 12 버전보다 12.5 버전보다 5배가 좋아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5배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5배의 약속은 못 지키더라도 2배만 좋아져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FSD 13이 소비자 평가는 현재로서는 좋은데 현재로서는 대부분 유튜브에서 트래픽 많이 만들기 위해서 막 테스트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들이 평가하는 FSD 트래커 커뮤니티에서 13에 대한 인간 개입이 정말로 증폭되고 있는가를 확인된다라면 주가는 더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뭐 역대 최고가, 테슬라의 최고가의 상단이 2021년이었어요. 2021년 11월에 $409 97센트였는데 오늘 간밤에 장중에 $409 97센트 약간 아래까지 네. 올라왔는데 결국엔 강 박사님은 지금 이게 그냥 지금 주가의 상승은 물론 뭐 트럼프 머스크의 수혜도 있지만 네. 이번에 FSD의 이 버전업 이것을 봤을 때 또 하나의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다. 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왜냐하면 지금 FSD 13이 나오면서 네. 흔히 말하는 월가에 있는 약세론자들도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바이 포지션을 갖다가 입장을 바꾼다든지 바꿨나요? 바꾸기도 하고 목표 주가를 갖다가 예를 들자면은 $85에서 뭐 $380로 올린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네네.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FSD가 지금 월가에 있는 사람들의 투자에 대한 방향을 바꾸고 있다. 이 부분들이 사실은 물론 이것도 기대치 중심으로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만 네네. 실제로 그냥 막연한 트럼프가의 당선에 대한 막연한 기대치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술을 보고서 변형되고 있는 기대치의 어떤 변화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펀다멘탈하고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성장이 될 거고요. 2025년에는 몇 가지의 테슬라가 굴곡점은 낳겠지만 사실은 매출 중심으로 자동차에서의 매출 순이익률 중심으로 월가가 투자를 하고 있다라면 월가 스스로도 이제 FSD의 기술적 가능성을 중요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의 척도로서 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두 개의 축이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는 월가는 지금 테슬라 주가 주식의 한 50%를 들고 있는 월가는 네. 사실은 에너지 부분도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자동차의 순 매출 이익률을 가지고만 평가를 했었는데 여기에 평가하고 있었죠. FSD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FSD는 중장기적인 비전과 성장 가능성으로서 평가됐던 축이었는데 이것이 현재 시점에 그쵸. 평가를 하는 기준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면 이건 테슬라 주가에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고 2025년 특히
당시 언슈퍼바이즈드, 그러니까 지금은 슈퍼바이즈드라고 해서 인간 감독하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버전 그렇죠. 13도. 근데 2025년에 여러분 테슬라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뭐 특별한 착오가 없는 이상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 언슈퍼바이즈드, 즉 인간이 감독하지 않는 것에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요 테스트의 결과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 테스트에서도 만약에 거의 합격점을 받게 된다면 사실 정부기관에서 허가하는 거는 시간 문제일 뿐인 거고 그쵸. 이미 여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테슬라에 대한 평가 기준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때 테슬라의 주가는 되게 큰 폭으로 오를 수가 있다는 부분에서 테슬라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자동차에서 드디어 FSD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전환 국면이 2025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거는 지금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 비감독하에서 진행되는 언슈퍼바이즈에서 FSD가 어떤 결과를 내놓는가가 가장 객관적 지표로서 중요한 시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에서는 뭐 FSD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국내에서 지금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 사용하는 사용자 분들조차도 지금 이것만으로도 한국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오토파일럿이 엄청난 다른 자율주행과는 차별화된다. 엄청 성능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FSD가 실제로 이제 경험하게 된다면 근데 더 버전업을 하면서 개선됐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하나의 또 GM도 이러니까 네. 자율주행을 포기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성능 부분에서 테슬라라든지 또는 구글의 웨이모하고 격차가 너무나 크기 네네. 때문에 이걸 줄이는 방식보다는 오히려 테슬라의 라이센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라이센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는고요. 2025년에 근데 그 GM이 테슬라의 라이센스를 하겠다는 결정이 나긴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는데 2025년에 또 하나의 변곡점은 뭐냐면 중국에서 FSD를 얼마만큼 빨리 허가해 줄 것인가라고 하니까 네네. 중국은 FSD를 반드시 허가할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와의 관계를 통해서 생각해서라도 할 거고 그리고 중재자로서의 일론 머스크를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하게 될 거고 또 세 번째로서는 중국 자체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지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매기 효과로서 전기차 산업을 드라이브 걸 때 테슬라에 대한 특혜를 줬던 것처럼 자율주행에서 테슬라에게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국 기업들이 테슬라에게 허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가 몇 월이 되느냐 2025년에는 이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이미 2024년 이 2분기 어닝콜과 3분기 어닝콜 때 테슬라는 중국에 이미 신청해 놓은 상태다. 허가를 그러니까 서류를 다 제출했다라는 거고 중국 정부의 허가만 남았다고 얘기를 하고 승인만 남았는데 이 승인이 일어나는 점에 저는 일어날 경우에는 테슬라 주가는 크게 점프업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55년에 몇 가지 기회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기회 또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6년이나 2027년 왜냐하면 라이센스가 되려면 테슬라의 하드웨어를 장착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하드웨어 지금 4가 있고 다음 버전이 하드웨어 5라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개의 대단히 성능 좋은 하이엔드 추론 칩이 들어가거든요. 이 추론 칩이 두 개 들어가는 이 보드를 다 장착해야 되고요. 8개의 카메라를 다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드웨어의 공장의 생산 라인을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또 하나 또 이코노미스트나 뉴욕타임즈가 요즘 최근 10월, 11월, 12월 들어서 집중 보도하고 있는 건 폭스콘입니다. 폭스콘이 애플하고 자동차를 같이 준비하다가 폭스콘이 뭘 선언했냐면 TSMC 같이 전기차의 파운더리가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가설입니다. 네이버가 폭스콘에 주문하면은 네이버 이름으로 브랜드명으로 전기차를 만들어서 네이버 카 같은 게 나올 수 있다. 해줄 수 있겠다고 해서 지금 미국에 있는 업체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고 이미 대만에서 수출이 되고 있고 2025년엔 공장도 지금 미국에 짓고 있고 인도에도 짓고 있습니다. 폭스콘이요? 만약에 근데 폭스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테슬라의 FSD를 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예를 들면 네이버가 주문할 때 테슬라의 FSD가 장착되어 있는 네이버 카를 갖다가 주문할 수 있고 소카도 주문할 수 있는 거고 뭐 다른 회사도 주문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파운더리 회사가 전기차 회사에 생긴다라는 거고 여기에는 테슬라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방식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고요. 왜냐하면 한국에 못 들어온 이유는 우리 보안 문제잖아요. 그렇죠. 구글 지도가 한국에서 작동 안 되는 문제는 우리 한국 정부가 지도 서비스를 한국에서 하고 싶다라면은 서버를 한국에 반드시 설치해야만 한다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네이버랑 협력하면서 가능하죠. 네이버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한국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쵸. 네이버가 만약에 FSD랑 결합을 한다라면 왜냐하면 지금 중국 또한 마찬가지 규정을 갖고 있어서 바이두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테슬라가 쓰면서 FSD를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결합 방식으로 충분히 한국 시장도 저는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저는 도미노 이펙트로 다른 시장들도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에 일론 머스크가 FSD는 글로벌리 전 세계에서 쓰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장담하고 있는 것도 이런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꼭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라이센스 형식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FSD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하게 퍼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구독 수입, 구독료, 다달이 들어오는 구독료가 실적에 찍히는 게 되고 네. 그러면 실적이 더 안정적이게 되고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고 네. 이런 뭐 좋은 선순환이 되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진다. 그래서 FSD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내년에. 그렇죠. 왜냐하면 FSD를 작동시키기 위한 흔히 말하는 카피탈 익스펜디처, 카펙스는 이미 투자가 완료된 거예요. 네. 도조 슈퍼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작동하는 것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지가 않고 이거는 벌써 올해 비용으로 다 처리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FSD 구독자만 늘어나게 될 경우 물론 FSD는 계속 버전 13에서 버전 14로 버전 15로 업그레이드 계속해서 투가 자본이 필요하지만 이미 막대한 지금 도조 슈퍼컴퓨터라든지 물론 도조 슈퍼컴퓨터를 올해 12월로 끝내기로 했지만 테슬라는 내년에도 증설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증설 비용은 들겠지만 대단히 수익률이 높고 최소 50에서 80%까지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50에서 80% 되는 수익률이 높은 서비스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그리고 아시아 곳곳에서 유럽 곳곳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된다라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웨이모 같은 경우에 이런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가 없는 것이 웨이모는 특수 차량으로 한 대당 20만 달러의 평균 생산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이고, 네. 20만 달러짜리를 갖다가 샌프란시스코, 그다음에 지금 LA, 텍사스, 오스틴 뭐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는데 도시별로 확장되어 가기에는 모든 차량이 아니라 일부 택시 군에게만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글로벌로 확장되는 매우 오래된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고 테슬라는 한꺼번에 이미 모든 판매된 차량에서 바로 전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규모에 있는 경제를 대단히 높은 고수익률로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수익률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되면서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내년에 과연 FSD의 이 성능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것들을 봐야 되겠고 중국에서 언제 승인을 해줄 것인가 이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테슬라는 이러면서 FSD 뭐 다른 사업도 계속하지만 일단은 테슬라의 자동차 모델들을 훨씬 더 많이 이 자동차 이 거리에 다닐 수 있게 하는 전략이 또 하나의 축이다라고 늘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뭐 최근에 모델 Q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희는 막 모델 2다 뭐 이런 얘기했었는데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명백한 거는 어떤 이름을 가질지는 모르죠. 그쵸. 사실 모델 2도 우리가 가칭으로 정했던 거지 이것이 네. 이름이 모델 Q가 될지 그쵸. 모델 2가 될지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모델 Q가 과거에 얘기했던 모델 2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테슬라가 2분기 어닝콜 때도 얘기했고 이건 또 3분기 어닝콜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2025년에 뉴 모델스 복수의 차량을 출시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더라고요. 이 모델 S에는 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모델 Y의 페이스리프트는 포함되지 않는 거겠죠. 지금 두 가지를 1분기 어닝콜 때 일론 머스크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모델 3과 모델 Y의 일종의 저렴이 버전을 만들겠다. 예를 들면 뒷좌석에 이미 유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은 똑같은데 뒷좌석에 10시트를 없앤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가격을 확 낮췄었거든요. 예를 들면 컴팩트 웨이건을 나온다든지 조금 더 짧은 웨이건이 나오든지 플랫폼 그대로인데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생산 설비를 증설하지도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이 부분은 신속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올 거는 모델 Y와 모델 3의 저가 버전이 먼저 올해 상반기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명 모델 2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이버캡하고 여러분들 보셨던 로보택시하고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 양산 체계로 대량 생산 체계로 들어가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모델 이 사이버캡 같은 경우는 빠르면 2026년, 2027년에는 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델 Q가 만약에 모델 2라고 한다라면 2026년 상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내후년에. 근데 만약에 저가 모델 일반으로 모델 3과 모델 Y의 변형이라면 그거는 2025년 상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거는 2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또 서프라이징으로 1분기 시작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저가 모델에 대한 공략도 새로운 모델 출시된 지가 테슬라 오래됐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뭐 갈증을 느끼셨던 분들도 많으니까 그것도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사실 뭐 아까도 살짝 에너지 메가팩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이제 뭐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
뭐 자율주행 업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네네네. 우주 사업도 연관돼 있고 에너지 사업도 연관돼 있고 얼마 전에 스타쉽 발사도 했고. 네, 근데 에너지 사업은 잠깐 말씀을 좀 예. 드리면요. 에너지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이미 2024년 올해 에너지 사업이 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스롭 공장을 갖다가 라인을 갖다가 그러니까 2배 이상, 3배 가까이 증설을 시켰어요. 네. 3배 가까이 증설시키면서 지금 전체 월 분기별 이 메가와트가 기가와트가 지금 두세 배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거의 최종 증가한 것에 또 3배가 상하이 공장에서 완공이 12월, 1월에 완공될 거라고 보고 있고 네네. 2025년 1분기에는 가동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2분기부터 매출이 잡힐 텐데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메가팩에서의 수익률이 20%가 넘습니다. 이 부분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죠. 이렇게 네. 되면 일론 머스크도 뭐라 그랬냐면 자동차에서 순이익보다 메가팩에서의 순이익이 더 커질 거다 언젠가는. 그것이 2025년, 2026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막대한 이 순이익률이 발생한다는 것은 테슬라가 미래 투자, 즉 FSD 투자라든지 옵티머스 투자할 수 있는 대출받지 않고서 그렇죠. 자생적으로 스스로의 자기 자본으로 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높여내는 거고 당연하게 밸류에이션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하이 공장에서 메가팩 공장에 이걸 메가팩토리라고 합니다. 자동차 생산되는 걸 기가팩토리라고 하고 메가팩이 생산되는 ESS 산업이라는 메가팩토리가 만약에 생산에 본격 들어간다면 매출은 2분기에 잡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2분기에도 또 한 번 테슬라의 주가가 점프업을 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완전히 어닝 서프라이즈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에너지 쪽의 사업도 계속 늘려가면서 그런 코멘트들을 일론 머스크가 사실 계속 하긴 했어요. 그렇죠? 네. 에너지 부분이 자동차를 훨씬 더 뛰어넘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걸 좀 오히려 자동차에만 집중을 하고 이걸 좀 흘려보내시거나 아니면 네. 그게 실적 발표할 때도 그게 잘 부각이 안 되니까 네.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게 내년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그럼요. 내년에는 벌써 올해 2분기부터는 딜리버리 숫자 발표할 때 항상 이번 분기에 있었던 메가팩의 설치 그 용량을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도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고 규모가 상당히 의미 있게 성장했다는 거고 내년에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해서 보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에서는 딜리버리 숫자를 발표할 때 항상 어닝콜보다 딜리버리 숫자는 연 분기가 끝나면 그 다음 2일 날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1월 2일 날 아마 발표가 될 텐데 저는 2026년 2월에는 FSD 구독자 수도 함께 발표할 거라고 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딜리버리 숫자에서 에너지 설치 용량을 발표하고 FSD 구독자 숫자를 발표하면서 테슬라의 세 가지 축 아직 하나의 축이 완성되지 않았죠. 옵티머스죠. 옵티머스를 제외한 세 가지 축이 이제는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이 기준점이 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를 세 개를 짚어주셨네요. 이제 뭐 자동차, 이 전기차 딜리버리 숫자는 뭐 매분기 저희가 확인하는 거고, 네. 이제는 FSD 구독자 수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네. 여기에 메가팩 관련, 에너지 관련된 쪽도 실적 볼 때 이 세 가지 축을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자동차 네. 딜리버리 숫자만 봤는데 네. 이제 시각을 2개, 3개로 넓혀야 되겠고요. 자, 그럼 시간이 또 후다닥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자, 그렇다면은 사실 2024년에는 엔비디아의 시대였어요. 그렇죠? 네. 주식 시장으로만 봤을 때. 네. 그렇죠? 근데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시각을 엔비디아 쪽에서 테슬라로 좀 옮겨야 될까요? 테슬라의 지금 목표 주가 벌써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모건 스탠리에서 $400 얘기하는데 이미 $400가 왔습니다. 내년에 어느 정도까지 전망 보세요? 저는 제가 밸류에이션 하는 거를 분기마다 발표하고 책에도 썼고 제 자체 밸류에이션 모델이 있는데 저도 내년 한 6월 정도까지 $380 갈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이미 넘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사실 재조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에서의 메가팩의 공장이 시작되고 중국에서 FSD가 허가가 되는 이 두 가지 조건만 만들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했던 신차가 만약에 라인업이 내년에 판매가 호황을 이루면서 판매가 지금 180만 대를 겨우 넘고 있는데 이것이 250만 대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저는 $1,0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1,000까지. 네. 물론 긴 시간을 12개월을 기준으로. 그렇죠. 네. 긴 시간을 두고 네. $1,000까지도 충분히 좋은 모멘텀들이 다 공개가 되고 그게 시장에서 잘 반영이 된다면 당연히 if라는 조건이 다 붙습니다, 여러분. 다 잘 소화가 된다면 $1,000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황정수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 특집으로 또 강정수 박사님과 새로운 기술 트렌드 이런 것들도 준비했으니까
연말 특집에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하는 연말 특집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